공부라는 것은 사실 궁금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이럴까? 왜 하는 이제 그 궁금증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사람에게 궁금증이 없어진다면은 생명력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궁금증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그 궁금증이 있는 한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금증을 이제 탐색해서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결과를 얻든 얻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궁금증을 잃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교직에 있었으니까 공부하는 게 이제 주된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습관도 있고, 근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72살에 입학을 했나? 하여튼 그래서 4년간 문화예술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평생 되돌아보니까 이때 공부한 게 제일 재미있어요. 그거는 그 공부로 인해서 칭찬받아야 할 일도 없고 비난받아야 될 일도 없고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공부하는 목적은 나도 즐거워야 하지만은 내가 익힌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그게 이제 입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해주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왕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좀 더 심도 있게 즐겨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제 정신병동 그러면 폐쇄병동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때까지는 폐쇄병동이 이제 주인데, 제가 이제 4.19 때 데모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5.16이 나서 교도소 생활을 한 10개월 징역형을 받고, 거기 들어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두어둔다는 게 엄청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보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앙심이 생긴다고 할까? 그래서 우리 정신과 환자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폐쇄병동보다는 개방병동으로 의료진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방병동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가족 아카데미아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단법인이고 하나는 NGO로 등록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1995년에 회갑을 맞으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년퇴임하면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나는 일생 동안 이제 환자를 본 사람이니까 이 봉사하고 연결이 되고, 마누라는 또 사회학 교수로 있었으니까 교육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트랙을 2개로 잡아가지고 하나는 봉사 트랙으로 하나는 교육 트랙으로 그렇게 해서 가족 아카데미아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강하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상인과 환자가 다른 점은 환자도 공상이 많고 정상인도 공상이 많아요, 사실. 근데
정상인은 공상을 하더라도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근데 환자는 그 공상을 믿고 행동하는 게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상상력도 많고 그렇거든요. 단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보면 내 내면에 있는 그런 병리적인 요소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환자가 나를 이제 가르치는, 나한테 치료를 받지만은 가르치는 스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그 하리스탁 살리반 같은 정신 분석자가 있어요. 그분이 사이키아트릭 인터뷰라는 책을 냈는데 그 제일 처음에 뭐 이 책을 누구에게 바칩니다 뭐 그런 거 쓰잖아요. 이것은 내 스승인 환자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쓴 게 있어요. 그 환자가 스승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정신과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의 마음을 읽고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자니까 그 마음이라는 건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개인에게 어떤 사회가 어떤 문화가 영향을 주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를 이해한다면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건데 그때는 내가 체계적인 문화 공부는 한 적이 없어서 대략 이제 정신과와 연관되는 것만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아주 아쉬워가지고 문화학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좋아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들이 즐거워하시니까 이제 그게 더 우선이지 내게 되지를 않고 대학은 들어가서 좀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또 다른 뭐 산학운동이나 뭐 시문학 연구회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없고 그거는 이제 낙제를 면해야 되니까 쫓겨서 공부를 하고 하나도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한 일이 없는데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누가 내가 공부 잘한다고 가서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공부를 못한다고 낙제시킬 일도 없는 거고 아주 자유롭게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내 일생을 통해서 공부에 재미가 있었던 거는 그 사이버 대학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공부라는 게 우리가 학교에 간다든지 뭐 책을 놓고 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니까 자꾸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자기의 탤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가 아닌 상황에서 또 매진하는 것도 공부고 그런 거예요. 그래 공부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네팔에 의료봉사 때문에 자주 가는데 거기 화가들하고 내가 많이 친해요. 내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학력을 보면 셀프 토티드가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교라든지 이런 정규 과정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자습을 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다. 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